JSP 프로그래밍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학습할 내용은 예외 처리가 되겠습니다. 즉, 에러 처리가 되겠습니다. 에러 처리요. 자, 여러분들 자바를 학습하시면서 예외 처리에 대해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외 처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궁극적인 이유가 있겠죠? 예외 처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 프로그램을 아마 여러분들 개발하신 분들이라면 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다 보면 분명히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뜻하지 않은 곳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갑자기 에러가 발생을 해서 도중에 멈춰버린다든지 어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프로그램이 멈춰버린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지겠죠. 그렇죠? 어, 프로그램이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했으면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띄우던가 아니면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동작할 수 음, 어떤 그 명령에 대한 동작은 할 수 없고 다른 부분은 또 실행될 수 있도록 또 취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그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를 처리를 할 수 있다면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고 그렇죠? 멈추지 않고 다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외 처리가 필요할 겁니다. 에러 사항에 대한 예외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만든 그 회사의 이미지까지 손상이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에러가 발생했을 때 뜻하지 않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를 어느 정도 처리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로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JSP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JSP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 여러 가지 오류들 많이 있죠. 갑자기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있는데 실행하다가 뭐 뜻하지 않게 페이지가 없으면 좀 보기 흉한 페이지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보기 흉한 페이지들이 나오게 되면 마치 이거 뭐 프로그램이 뭐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되죠.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페이지가 나오지 않고 그 사용자가 안심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어떤 그런 페이지가 나오도록 한다면 사용자로서는 그 페이지를 좀 더 신뢰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신뢰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좀 더 해당 그 사이트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사이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고객 관리 측면에서도 이제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 상에서는 웹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런 예외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한 처리를 이제 예외 처리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에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번 제가 자바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에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리할 수 없는 에러가 있고요. 즉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에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처리할 수 있는 에러가 있어요.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도저히 그 프로그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뭐 시스템적인 아주 심각한 오류가 아닌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에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에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에러는 얼마든지 그 프로그램 내에서 처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예외상 처리할 수 있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예외 처리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시스템이 멈춰버리고 아예 그냥 실행할 수 없는 상태의 그런 에러가 발생한다면 어,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차원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뭐 프로그램에서 꼭 굳이 예외상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에러들만 어떻게든지 예외상을 발생시켜서 예외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은 처리할 수 있는 에러를 처리하는 것을 예외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말이 좀 이상하게 꼬였는데, 자, 그래서 에러는 무조건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되겠죠. 시스템적인 어떤 에러가 발생한다면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에러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예외상을 발생시켜서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JSP에서도 이제 이런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404 에러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또는 500번 에러 이런 뭐 심각한 오류가 발생을 시켜 웹페이지에 딱 나오게 되면 사용자는 도대체 이게 뭐냐, 그쵸? 바로 그냥 그 거부감을 느끼죠. 어떤 그런 거부감도 없애고 좀 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웹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에 대한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프로젝트를 만드시는데, 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 자, 이번에는 프로젝트 네임을 JSP 언더바 EX 하고요. 이 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니쉬를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파일을 하나 좀 만들게요. 제 예외사항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외 처리라고 할게요. 자, 예외 처리에서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외 처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JSP를 이제 학습하다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에러 페이지가 발생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에러 페이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당황하죠. 당황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고 그 발생한 코드를 보여주게 되면 발생한 코드를 차분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서 어떤 예외의 원인을 갖다가 찾으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다가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워 하실 겁니다. 물론 JS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바도 역시 물론 마찬가지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에러 코드들을 보면 당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한번 그 내용을 몇 번 읽어보시면 그런 유사한 어떤 에러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충분히 다시 한번 그걸 또 차분하게 읽으시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에러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냥 그거에 대한 에러 코드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으시고 그냥 당황해서 그냥 넘어가시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뭐 기본적인 뭐 영어 단어 몇 가지 그 뜻만 아신다면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에러 메시지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가면서 몇 번 이렇게 계속 겪어 보시면 차분하게 읽고 그걸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그런 에러 코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오류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J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에러 사항이 발생하면 그 웹 브라우저에서 정해지는 그런 코드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에러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에러 코드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만 이게 무슨 에러구나라는 것을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JSP 그냥 프로그래밍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그 웹에 관련된 HTTP 프로토콜에 관련된 이런 그 에러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학습이 안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까지 에러 페이지가 나왔을 때 그런 에러 페이지들이 뭘 의미하는지 페이지 코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드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뭐 JSP뿐만이 아니라 기타 웹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다른 웹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웹에 종사하는 개발자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에러 처리 코드들 정리를 해 두시고 몇 개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자꾸 학습을 하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에워질 정도로 이제 그 연습을 하신다면 그것처럼 좋은 학습 방법은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몇 가지는 애워두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JSP에서도 예외 처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JSP에서도 예외가 자바뿐만 아니라 JSP에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JSP 그리고 이제 또 서블릿은 이제 자바나 마찬가지니까 서블릿도 역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웹 컨테이너죠. 웹 컨테이너에서 기본적인 예외 페이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런 예외 페이지를 보게 된다면 그 해당 그 페이지를 보고서 그 사이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예외적인 상황을 어, 웹 컨테이너에서는 예외 페이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웹 컨테이너, 즉 여기서 말하는 웹 컨테이너 이제 톰캣,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톰캣이 되겠죠. 톰캣에서는 예외 페이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 예외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딱딱한 어떤 영문으로 발생한 예외에 대한 뭐 코드를 나타낸다든지 이렇게 보여지도록 되어 있죠. 예를 들면 HTTP의 뭐 스테이터스 뭐 500에러 돼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발생을 해요. 근데 이런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근데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외 페이지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면 이런 예외 페이지들을 갖다가 볼 수 없도록 이런 예외 페이지를 보지 않고 예를 들면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좋겠죠. 디자인된 페이지를. 그렇죠? 그래서 그런 페이지로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정이 발생하면 이러한 예외 페이지를 이러한 예외 페이지를 다른 페이지로 즉 GUI가 즉 디자인된 페이지죠. 디자인된 페이지로 유도하는 과정이 그렇죠? 딱딱한 이런 예외사항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좀 더 친근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외 페이지를 보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겠죠. 예외 페이지를 디자인된 페이지로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페이지들은 예외 처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통해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친근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거. 즉 친근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을 예외 처리라고 할 수 있다. 자, 웹 프로그래밍에서는 자, 웹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예외 처리, 즉 친근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 자, 이것을 예외 처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이걸 그러면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자, 봅시다. 그러면 웹 컨텐츠에서 간단하게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JSP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자, ex01 피니시 하고요. 저 이게 잘못됐네요. 클로스 닫고요. JSP 파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우고 웹 컨텐츠에서 JSP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 코드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죠. 코드를 하나 넣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표현식을 그냥 간단하게 체를 해서 한번 에러를 발생시켜 보도록 할게요. 파라미터 해주고, 예를 들면 id 점 어퍼케이스는 이제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뭐 이러한 구문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요. 자, 일단 이거 한번 저장을 해봅시다. 저장을 하고,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쉽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이런 페이지가 이제 그 웹 컨테이너에서 제공하는 그런 예외 처리 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페이지를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갔을 때 이런 페이지를 보게 된다면 그 사이트는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좀 더 무슨 문제가 일어났구나 라는 어떤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리해 주는 것을 예외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JSP에서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코드를 잘 보니까 HTTP, STS 500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예외 처리에서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설명드린 것은 바로 해당 웹페이지에서의 이런 페이지에서 나타난 이런 그 코드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의 에러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 코드 500이라고 하면 아하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직감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어느 정도 쉽게 아하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디버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에러 처리 코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에러 페이지를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지시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히 좀 설명을 예만 보여드리고 나중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퍼센트 자 골뱅이하고 지시자를 이용하는데 자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을 해요. 그리고
이거 한번 페이지 시작 설명을 드릴 때 에러 페이지라는 속성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야 뭐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에러 JSP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조금 전에 이런 딱 보기에도 거부감 느낄 만한 이런 에러 페이지를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일로 넘기겠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여기서 일로 넘겨서 이거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에러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에러 페이지를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여기에서 요걸 이제 알기 쉽게 에러 페이지로 할게요. 에러.jsp 파일을 만들고 자 여기서 이제 현재 이 에러 페이지에서 예를 들면 타이틀은 뭐 에러 뭐 저희는 뭐 간단하게 그냥 하도록 하죠.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외 타입은 뭐 예를 들면 어떤 에러인지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예외 타입이라고 그럴까요? 뭐 예외 타입은 직접 표시를 하면 exception 뭐 get 하긴 이런 걸 보더라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한번 받아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걸 이제 받아서 이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exception exception도 불러와야 되겠네요. 임포트 시켜서 그렇죠? 이 페이지가 만약에 에러라고 한다면 에러가 났다면 그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자 골뱅이 그래서 페이지에 is 페이지라면 true 값을 줘서 이렇게 exception 처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예외 메시지는 자, exception에 get 자 이렇게 일단 처리를 하면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외 타입은 무엇입니다. 라는 이런 에러 문구들을 표시를 하게 되면 물론 사용자가 이런 뭐 문구를 보면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예외 처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A1 예제 1을 좀 보면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시켜 보면 자, 웹사이트에서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HTTP 500으로 나오네요. 그죠? error.jsp로 이동을 시켰는데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네요. 지금 error.jsp 에러 페이지로 안 넘어갔네요. 이게 이제 익스플로우 상에서 어떤 문제인데요. 에러의 뭐 크기가 어느 정도 작으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에러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또 다른 에러 페이지가 또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기다 뭐 대충 에러 페이지의 어떤 크기를 좀 늘려서 발생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스플로어 상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자, 맞죠?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이제 또 예외사항이 예외 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요건 이제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런 해당 에러 페이지로 넘겨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없을 경우에는 어, HTTP 스테이터스 해가지고 500번 에러라고 하는 그 보기 흉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면은 우리나라 사용자들은 보기 좀 거북스러운 페이지가 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error.jsp 페이지로 넘겨서 조금 더 친근한 페이지로 넘겨서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안내문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해서 뭐 다음에 다시 한번 이용을 해달라는지 그런 메시지를 남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JSP에서는 이러한 에러 예외상이 발생했을 때 어떤 페이지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시켜 주는 것이 대부분의 DSP뿐만이 아니라 어떤 웹 프로그래밍에서의 예외 처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에러 코드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요것 이제 여러분들 그 네트워킹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그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런 에러 타입별로의 그 코드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HTTP 스테이터스 500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외 에러 코드죠. 이런 에러 코드. 그래서 에러 코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코드들을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면 HTTP 에러 코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HTTP의 에러 코드입니다. 에러 코드인데 먼저 100번이라는 거 있어요. 100번은 뭐냐면 이제 continue를 의미하는 거예요. continue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지속 중이란 얘기죠. continue.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200번입니다. 200번. 200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 OK를 의미합니다. OK. OK라는 얘기는 뭐예요? 에러 없이 제대로 잘 전송이 됐건 성공했다는 의미예요. 자, 에러 없이 뭐 전송 성공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해요. 성공 완료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307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임시 페이지가 리다이렉트 됐습니다. 라는 뜻으로 307번이라는 게 있어요. 임시로 페이지가 리다이렉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다른 페이지로 넘겨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임시 페이지로 그러니까 임시로 페이지가 리다이렉트 됐습니다. 라는 얘기죠. 임시로 페이지가 리다이렉트 됨. 이거 예전에 기억하시죠? 이 리다이렉트 이건 이제 send 리다이렉트 요 개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요 메소드의 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이에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그 URL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디렉토리의 내용이 표시가 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307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400번이 있어요. 이거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 즉 그쪽에서 접근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안상의 이유로 이제 접근을 아예 통제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400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404 에러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실제 페이지가 없을 때 발생합니다. 요청한 페이지가 없을 때, 없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404 에러.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개발상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지정한 위치의 오타, 지정한 위치를 어떤 오타 처리가 돼서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이런 404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405가 있어요. 이것도 404랑 비슷한데 이거는 요청한 페이지가 없는 거고 이거는
요청된 메서드가 허용되지 않을 때, 자, 요청된 메서드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죠. 사용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요거 요청한 페이지가 없을 경우 또는 이제 자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제 URL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404에 해당이 되는 거죠. URL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 500번이 있습니다. 500번은 서버 내부의 오류를 의미한다. 서버 내부의 에러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JSP에서 이제 보통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그렇죠? 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즉 서버 내부의 에러라는 얘기는 JSP는 서버에서 돌아가죠. 서블리스로 전원을 해서 변환이 돼서 돌아가는 거니까 JSP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500번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서브 내부에 오류라는 얘기는 뭐냐면 프로그램상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서블렛 자체에서, 서블렛이나 JSP에서 자바가 이제 해당 웹 컨테이너에서 실행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버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03번이라는 에러가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것들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서버가 오버헤드가 걸릴 경우, 그쵸? 서버의 어떤 가부하로 인해서 서버가 중지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서버의 가부하이거나 어떤 보수 중인 경우, 유지 관리 측면에서 어떤 서버를 일단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서버를 중지시켜 놨던가 하는 경우를 의미하겠죠. 내부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버의 가부하이거나 또는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유지 보수를 서버의 유지 보수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00번 OK라는 의미예요. 200번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코드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웹에 있어서 네트워크상에서 200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이 됐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500번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404번 그리고 400번도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에러 코드별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것들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이 이런 오류가 코드가 발생을 하니까 이런 것들은 잘 눈여겨 봐두실 필요는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